1991년 3월 26일 5명의 아이들이 산에 올라갔어요. 30만 명이 11년 동안 수색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도 인터넷에 떠도는 그 얼굴 범인이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 해볼게요. 1991년 3월 26일은 지방선거일이었어요. 임시 공휴일이었죠. 서울 달서구 성서 아침 8시 우철원,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김종식 5명이 조호연 집 근처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집에 새들어 살던 청년이 핀잔을 줬어요.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놀아. 아이들은 분유깡통이랑 막대기를 챙겨서 근처 와룡산으로 향했어요.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고 했어요. 오전 9시쯤 마을 주민이 산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을 봤어요. 2시간 안에 갔다 올 수 있을까? 아이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점심때가 지나도 아이들은 안 돌아왔어요. 저녁 7시 50분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경찰이 수색을 시작했어요. 근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어요. 경찰이 내린 결론은 가출이었어요. 9살짜리가 포함된 5명이 집단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 판단 때문에 본격적인 수색이 늦어졌어요. 뒤늦게 사건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5월 5일 노태우 대통령 특별 지시로 군과 경찰이 총동원됐어요. 연 인원 30만 명이 와룡산을 수색했어요. 탐침봉까지 들고 산 전체를 뒤졌습니다. 전국 복지시설 1000여 곳, 가정집 11,000세대를 수색했어요. 570건의 제보가 들어왔고 기업들도 나섰어요. 담뱃값, 우유팩, 과자 봉지에 아이들 사진이 실렸어요. 전화카드에도 인쇄됐어요. 근데 찾지 못했어요. 1996년 수사본부가 해체됐어요. 아이들이 실종된 그날 11시 30분쯤이에요. 와룡산 중턱에 혼자 올라갔던 초등학교 4학년 함승훈이 뭔가를 들었어요. 산 위쪽에서 날카롭고 다급한 비명소리가 10초 간격으로 2번 들렸다고 합니다. 함승훈은 성인이 된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끔찍한 소리였어요. 그 시간대 김종식 어머니와 김영규 어머니도 가슴이 오그라드는 듯한 묘한 위기감을 느꼈다고 해요. 비명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수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어요. 사건 당일 또 다른 목격 제보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버스를 타는 걸 봤다는 여성의 제보였어요. 근데 묵살됐어요. 경찰이 이미 가출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은 상태였어요. 제보가 들어와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 제보가 사실이었는지 제대로 확인됐는지 지금도 알 수 없어요. 만약 이 제보를 제대로 쫓았다면 어땠을까요? 세간의 관심이 거의 사라진 2002년 9월 26일 도토리를 주우러 와룡산에 올라간 시민 한 명이 유골을 발견했어요. 실종 11년 6개월 만이었어요. 발견된 곳은 와룡산 기슭이었어요. 경찰이 11년 동안 수색했던 그 산이에요. 왜 못 찾았냐고요? 경찰은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불미고를 중심으로만 수색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수색 범위가 잘못됐던 거예요. 유골이 발견됐어요. 이제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경찰이 또 실수했어요. 현장 보존을 안 한 거예요. 과학수사대도 안 불렀어요. 곡괭이로 땅을 파헤쳐서 현장을 훼손했고 유골을 마대자루에 담아놨어요. 서울대 법의학 교수가 그 현장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감식된 시신은 단 한 구뿐이었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한 말이 있어요.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 같다. 타살 흔적이 거의 없다고요. 근데 나중에 법의학자들이 부검한 결과 둔기로 맞거나 흉기에 찔려 타살된 것으로 추정됐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유골이 발견되기 하루 전이에요. 한 남성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들이 묻힌 곳을 알고 있다. 경찰이 이 남성의 몽타주를 만들어서 전국에 수배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몽타주가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개구리 소년 사건 범인 몽타주라고요. 근데 이 사람 범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자수해서 조사해보니까 10여 년 전 머리를 다쳐 정신 이상 상태였던 노숙자였어요. 개구리 소년 사건의 범인 몽타주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도 인터넷에 떠도는 그 얼굴은 범인이 아닙니다. 2003년 수사본부가 다시 해체됐어요. 2006년 3월 26일 실종된 날로부터 정확히 15년 공소시효가 만료됐어요. 이제 잡아도 처벌할 수 없어요. 유족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시효 연장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내사마저 종결됐어요. 사건 발생 34년이 지났고 범인은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2001년 김종식의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술로 달래다가요. 2022년 김영규의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숨을 거뒀어요. 2023년 박찬인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들을 찾으러 전국을 헤매던 아버지들이 하나씩 먼저 가고 있어요. 아이들을 찾지 못한 채로 그렇게 아버지들이 먼저 가고 있어요. 유족들은 이렇게 말해요. 방송에서 자꾸 들춰낸다고 왜 상처를 건드리느냐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이 있는 게 더 무서워요. 아이들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게 더 무서워요. 2021년 대구시가 와룡산 인근에 추모비를 세웠어요. 5꽃송이 모양의 작은 조형물이에요. 30년이 지났어요. 범인은 아직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 산에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억울한 누명 얘기 해볼게요. 범행 흉기에서 지문이 안 나왔어요. 혈흔도 안 나왔고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10년을 감옥에 살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볼게요. 궁금하면 구독하고 같이 들어요. 썰 아카이브였습니다.